네, 작년에 바이오주는 코로나 거품이 사라졌던 한 해였죠. 코로나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이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이렇게 바닥을 다졌던 제약바이오는 올해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베스트증권 강하나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제약바이오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 뭔가 애증의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이 실제로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 제약바이오로 조금 수익을 많이 내셔서 제약바이오주를 사랑하게 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네. 이쪽이다 보니까 저한테 코로나가 터지면서 되게 기업을 물어봤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이미 뭐 알고 있었고 제가 써봤던 진단 회사들도 많았고 네. 아니면 이제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 차린 곳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어서 좀 정보를 얻기가 수월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좀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네. 친구들도 많이 이제 돈을 벌고 저도 그때 돈을 많이 벌면서 이제 이거 되게 재밌다. 기업 분석하는 게 되게 재밌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뭐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제약바이오는 투자하기가 어렵고 작년에 힘들었지만 이제 매력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약바이오가 왜 좋은지 또 어떤 걸 주목해 봐야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다양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야기 나눠볼 주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경기 침체 속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뭔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26조 원 규모의 휴미라 시밀러 시장,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JP모건이 저희가 작년 말에 시장에서 정말 관심이 컸던 빅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 뭐 기술 이전 계약이나 M&A를 한 게 많은데 국내 기업의 빅딜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실 뭐 작년에는 ABL 바이오가 두드러진 빅딜을 성사시켰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빅딜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이외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번 JP모건 헬스케어가 좀 특히나 더 딜이 많이 없었던 학회였고 네. 아무래도 이게 뭐 빅딜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유의미한 트렌드가 보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좀 잘 된다면 바이오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JP모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딜이 없었고 사실 JP모건이 있기 전에 오히려 12월에 좀 M&A라든지 라이선스 딜이 많았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12월에 레오켄 바이오가 빅딜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할 수 있었던 딜이었는데 그냥 좀 미리 하지 않았나. 그렇게 따지면은 뭐 JP모건에서 하든 그 전에 하든 어찌됐던 뭐 딜을 비슷한 시기에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가 빅딜이 없었고 유의미한 트렌드가 보이지 않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이게 뭐 딜이 없어서 이건 뭐 망했어가 아니라 이런 대면 미팅을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했었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코로나 관련된 것들에 모두들 주목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 외에 이제 뭐 mRNA라든지 이중항체, 뭐 AI 아니면 이제 뭐 좀 상용화가 막 된 네.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빅파마들과 이제 대면 미팅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있었던 M&A들도 대부분 좀 상용화가 된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사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는 딱 몇 회사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라이선스 딜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JP모건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대부분 빅파마들과 미팅을 했을 것이고 네. 이게 이어져서 이제 올해 안에 좋은 딜이 나올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딜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지만 미팅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이 JP 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뭐가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핫할까 하고 봤는데 휴미라 시밀러 대전 이슈가 뜨겁더라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뭐 삼성과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까지 열리게 되면서 휴미라 시장을 이런 국내 기업들이 좀 제패했으면 좋겠는데 이 휴미라 시장에서 셀트리온과 삼바에피스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일단 삼성바이오에피스랑 셀트리온이 이미 좀 선두주자인 기업들 중 하나이긴 합니다. 국내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중에서 네. 잘하는 기업들로 여겨지고 있고 예.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에 혼자 고농도랑 저농도 모두 허가받은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처럼 7월이 아니라 하루 빠른 6월 30일에 네.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하루 차이라서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겠지만 그런 하루 차이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 두 제형을 두 농도를 다 갖고 있는데 네. 고농도가 메인이거든요. 휴미라는 고농도가 메인인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셀트리온도 고농도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 모두 다른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랑 다르게 고농도를 메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두 회사 모두 출시 시기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점은 네. 기존 오리지널과 교차 처방이 될 것이냐와 이제 보험 등재 가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그게 결국에는 MS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휴밀라 시밀러 시장이 무려 26조 원 규모라고 하면은 되게 어마어마한 규모고 또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주가에는 아직까지 기대감을 반영되지 않는 거 있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휴미라 오리지널의 시장이 20 몇 조였던 네. 거지 이제 이게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한 10군데 정도 있어요.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기업이 한 10군데라고 치면 그 10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오리지널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바이오시밀러 가격도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럼 20 몇 조 시장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10조 원대라고 친다고 하면 그 시장도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고 네. 아무래도 보험 등재가 되지 않는다면 MS 확대가 조금 힘들 거라는 점 거기에 이제 보험 등재하는 기업을 세 군데로만 좀 정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세 회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네. 아무래도 이게 시장을 선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셀트리온은 이번부터 직접 판매를 한다고 했거든요.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 그런 노하우 아니면은 그런 인맥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아직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주가에 반영을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승인은 났지만 오가논이 판매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선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보험 등재나 교차 처방에 관해서 좀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크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휴미라 외에도 지금 특허 만료가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이러한 증가 추세가 앞으로 10년 동안이나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고 또 그 가운데서 국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뭐 지금 이미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예. 그것도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거거든요. 이제 휴미라, 뭐 스텔라라, 뭐 이런 정말 큰
정말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특허 만료를 앞두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리지널이나 그런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에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으나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매출도 요즘 생각보다 성장세가 더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시면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당장은 우리가 선두주자지만 앞으로 이게 정말 성장만 할 수 있는 산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이 또 매우 치열해졌고 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 이후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 눈여겨볼 최선호 섹터와 종목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작년부터 백신이 상용화가 되면서 제약 판매 구도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제 좀 코로나가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리오프닝 속에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 대형 바이오 회사들은 4분기부터 좀 실적이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쵸. 대형 바이오들을 본다기보다는 4분기부터 아니면 2023년에는 조금 중소형 제약사들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뭐 대웅제약 같이 상대적으로 큰데 그럼 미용기기 쪽 하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투인데믹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고 있지만 감기 환자들이 늘어났었고 뭐 호흡기계 다른 병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중국에 의해서 미세먼지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맞아요. 호흡기계 쪽 관련 기업들은 뭐 4분기부터 뭐 올해 내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중국을 빼고 올해를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관련 매출이 있거나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중국도 코로나가 주춤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코로나가 다시 조금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코로나 백신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제는 백신이 넘쳐나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관련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게 될까요? 사실 백신 관련주들은 네. 안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 그쵸.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존에 맞았던 백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국내 백신 기업은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뭐 백신 기업 중 대표적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많아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백신 플랫폼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지가 제일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감기약이나 호흡기계 약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경한미에다가 자체적인 호흡기계 쪽 의약품 아니면 이제 대원제약은 국내 호흡기계 영업력 1위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백신이나 뭐 치료제 하는 기업들은 사실 이제는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새롭게 떠오를 분야가 어딘지 우리가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신약 개발이 결실을 또 많이 맺었잖아요.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처럼요. 이렇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나을지 아니면 뭐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나을지 아니면 또 시청자분께서 탈모 치매 관련주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탈모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고 치매 치료제도 핫했잖아요.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될까요?
사실 탈모 시장을 네. 보면 너무 좋은데 국내에서는 정말 아직까지는. 뭐 탈모 치료제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 기업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은 사실 해외 시장에서는 좀 가능성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렇다 할 만한 의약품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년 커져서 보고는 있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 탈모 치료제 할 거야라고 한다고 이제 뭐 이게 뭐 잠깐의 상승 곡선을 볼 수 있어도 좀 중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알츠하이머 치매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레카네마 이 가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도나네밥이 가속 승인 실패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도나네밥은 일라일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도나네밥이 실패하면서 뭐 레카네밥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레카네밥을 계속 주시하셔야 되고 도나네밥이 이번에 임상 3상 결과를 올해 중순쯤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고 조금 더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츠하이머도 사실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근데 그나마 이제 혈액 진단 하고 있는 뭐 피플바이오 아니면 이제 ABL 바이오 같이 뇌혈관 장벽을 투과시켜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 이 두 회사가 제일 대표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뭐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은 또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 바이오를 볼 때 매크로적인 이슈가 너무나 커서 예. 좀 돈이 없는 바이오 그리고 신약 개발만을 보고 꿈을 쫓는 바이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 중국이 열리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 수출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보고 계시는 추세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의 감기약 등록을 앞두고 있는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보톡스 파트너사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1분기 내에 결정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모멘텀으로 수출 모멘텀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끔 시청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커서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섹터랑 종목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탑픽을 꼽자면 연구원님의 최선호주는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대웅제약이랑 대원제약은 올해 계속 볼만하다. 왜냐면 네. 이 두 회사 모두 4분기 실적이 약간 별로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전체적인 본업 실적은 너무 좋은데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4분기가 조금 저조합니다. 하지만 1분기부터는 좀 기저 효과로 많이 올라올 것이고 중국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웅제약이랑 대원제약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바이오를 그래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이오에 있어서는 최근에 AI가 너무 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I가 너무 뜨고 있는데 이제 AI 영상 진단을 정말 잘하는 루닛 그리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후보 물질 찾아서 지금 올해 임상 모멘텀, 임상 데이터 오픈하는 모멘텀 있는 보로노이 이렇게 두 회사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종목이나 또 픽해 주셨어요. 대웅제약과 대원제약 그리고 루닉과 보론오일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올해 좀 주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전문가와 함께 섹터와 종목들 분석해 봤습니다. 이베스증권의 강하나 연구원이었어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